저는 지금 종로 해커스 학원에서 입문, 기본, 그리고 정규 레벨 리딩 컴프레hen션 담당하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102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02번 같이 볼게요. 102번. 102번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3초 문제, 혹은 이제 살짝 시간을 더 준다면 5초 문제예요. 빈칸 앞에 관사가 있고 빈칸 뒤에 오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관사, 빈칸, 오브. 이거 토익 시험이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하는 명사 자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이제 명사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보기를 이렇게 봤을 때 항상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먼저인데 이렇게 뿌리가 같은 단어가 형태만 살짝씩 다른 게 바로 문법 문제. 그래서 이 중에서 명사 형태인 션으로 끝나는 foundation 골라주셨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명사 자리 얘기를 한 김에 이제 내일 시험장에 갔을 때 명사 문제 역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명사 자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이렇게 세 자리예요. 빈칸 앞에 관사, 빈칸 앞에 소유격, 혹은 빈칸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형용사, 명사 수식하는 품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빈칸 앞에 관사나 소유격 혹은 형용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결되어 있는 명사가 있는지 확인이에요. 뒤에 명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가 없으면 내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관명, 소명, 형명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자, 안 보고 해볼게요. 명사 가져야 되는 세 가지 형태 뭐예요? 관사, 소유격, 형용사. 그쵸? 관명, 소명, 형명 외워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면 10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06번. 106번도 마찬가지 3초 문제예요. 시간 조금 더 주면 5초 문제. 왜냐면 지금 빈칸 앞에 have 있고 빈칸 뒤에 pp 있단 말이에요.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 넣으란 얘기니까 ly로 끝나는 C 답으로 골라줘야 돼요. 역시 우리 토익 시험에서 매달 출제가 되는 부사 자리 잠깐 같이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5번까지 적어왔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보신 문제 유형이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죠. be 플러스 pp나 be 플러스 ing나 혹은 have 플러스 pp. 그러니까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 사이. 그리고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빈칸. 마지막이 주어랑 자동사, 그리고 빈칸이에요. 그래서 1, 2, 3, 4, 5번으로 나와 있는 지금 부사 자리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으면 전부 다 뭘 꾸미고 있어요? 동사 꾸미고 있죠. 그쵸? 전부 동사 수식이에요. 당연히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건 동사 말고도 되게 많아요. 우리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형용사, 또 부사, 또 문장 전체, 그리고 준동사들 있잖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역시 부사가 수식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걔네도 수식을 하긴 하는데 토익 시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 그러니까 가장 자주 출제하는 자리는 바로 동사 수식 자리란 얘기예요. 동사 중간, 동사 앞 혹은 동사 뒤 이 자리가 매달 출제가 돼요. 지난 시험, 지지난 시험 계속 나왔으니까 우리 다음 시험을 위해서도 역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괜찮아요? 뭘 수식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 동사 수식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 1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내가 명사절을 쓸 건데 의문사 how로 연결되는 명사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how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의문사 how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완전한 절이 나오기 전에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how는 절이 나오기 전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는 구조도 가능해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쓸 수 있는 접속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접속사들 전부 포함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접속사까지 다 포함해서 how밖에 없어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관계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런 거 공부할 거잖아요. 그쵸? 이 모든 접속사들을 통틀어서 절 전에 형용사나 부사를 가질 수 있는 건 how밖에 없어요. how에다가 이제 우리 중급반 이상에서 공부를 할 건데 how? ever를 붙여서 이제 복합관계 부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얘는 그러나 아니에요. however이 그러나로 쓰일 때는 부사를 얘기하는 거고 how에다가 ever를 붙인 복합관계 부사는 우리가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혹은 어떻게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how나 however 어쨌든 how 계열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단순하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절이 나오기 전에 앞에 부사가 있으면 접속사 뭘 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되게 간단하죠? 보기 중에서 뭘 찾으면 돼요? how 찾으면 돼요. how나 혹은 ever 붙어있는 however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걸 살짝 어렵게 만든다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본 문제인데 how는 주고 뒤에 부사를 써야 할까? 형용사를 써야 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사를 쓸지 형용사를 쓸지는 여러분들이 빈칸 뒤에 딸려 나오는 명사절 보는 거예요. 이 절을 봤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절이 완전하면 부사, 불완전하면 형용사를 쓸 건데 이때 이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보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절에 보어가 없을 거예요. 이형식 동사로 끝날 거거든요. 보통 이제 비동사가 가장 흔한 이형식 동사인데 비동사 말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형식 동사 뭐가 있어요? 우리 진리토익 수강생? 뭐 있어요? 비 말고 시작! 여러분, 우리 비 말고 뭐 했어요? become, get, stay, keep, remain.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라도 했으니까 그쵸? 여러분 봐요. 우리 형식 정리한 거 보고 가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형식으로 끝나서 보어가 없다. 그럼 형용사 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빈칸 뒤에 she responded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respond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 필요하지 않은 자동사. 그러면 당연히 이대로 완전하니까 부사 골라야겠어요? 형용사 골라야겠어요? 부사 고르란 얘기예요. 됐어요? 이거 해석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풀어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121번 같은 경우도 지금 how는 줬잖아요. 뒤에 뭘 쓸래 물어보는 거니까 명사부터 지워놓고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는 뭘 봐야 된다? 빈칸 뒤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빈칸 뒤에 보세요. it 주어, would be 동사잖아요.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끝나 있는 보어가 없는 절이에요.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말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될 거거든요. 투부정사 지금 수식으로 들어간 거니까 무시해야 돼요. 그러면 부사 골라야 돼요? 형용사 골라야 돼요? 형용사. 그래서 답이 B가 돼요. 괜찮아요? 첫 번째 유형. 아까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 근처에 들어가 있는 명사와의 호응 관계만 잘 보면 되는 거. 보기가 지금 형용사기 때문에 당연히 꾸며줄 수 있는 명사를 찾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뭘 꾸미겠어요? 당연히 materials 꾸미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many customers부터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materials랑 일단 해석이 자연스러운가 보란 얘기예요. materials는 무슨 뜻이에요? 재료, 자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연속적인 이고 B는 내구성이 있는 이면 뭐가 더 자연스럽겠어요? 당연히 내구성이 있는 오래가는 재료 이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B를 답으로 골라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버려도 돼요? 그럼 이거 거기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집중해요. 괜찮아요? 두 번째 문제 유형. 명사 문제네. 여러분 effort는 무슨 뜻이에요? 노력. input은? input 우리가 조언 혹은 투입이란 뜻도 있어요. 생각이나 조언 혹은 투입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이제 넣은 다음에 또 열심히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빈칸 앞에 인원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죠? 이거랑 이제 같이 자주 쓰이는 표현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in an effort to 해서 이게 투부정사 하려는 노력으로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투부정사 하려는 노력으로. 투부정사 하려는 노력으로. 인풋이 왜 안 되냐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in an input to 이렇게는 우리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앞뒤 구조상 알맞은 걸 바로 골라줄 수 있는 어휘 문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푸신 문제들도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111번부터. 111번 보세요. 111번도 지금 보기를 보니까 어휘가 전부 다르긴 해요. 그쵸? PP 형태의 어휘거든요.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가 초점을 먼저 맞췄어야 될까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 여기서 뭐예요?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들을 꾸며줄 건데 보기 뜻을 보세요, 여러분. A. 약속은 B. 저명한 C. 증가된 D. 수여된 사람한테 쓰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사람한테 안 쓰잖아요. 그쵸? 우리가 약속의 고객들, 저명한 고객들, 증거된 고객들, 수여된 고객들 얘기했을 때 당연히 말이 되는 건 B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전혀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 하나 보고 B 고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5초 안에 풀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아주 비슷한 유형을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풀어보실 거예요. 115번인데 여러분들 답 보지 말고 이미 풀어져 있는 거 보지 말고 다시 보세요. 내가 뭐부터 접근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릴게요. 보기 봤을 때 명사 어휘 문제예요. 그쵸? 또 어휘 문제니까 열심히 여기서부터 해석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 어휘 문제긴 한데 빈칸 앞뒤를 쓱 살펴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distinguished라는 형용사 있잖아요. 당연히 또 얘랑 의미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distinguished는 무슨 뜻이에요? 유명한, 저명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뭘 써야겠어요, 여러분? 사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때 이제 아닌데 유명한 수단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영사전으로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distinguished는 유명한, 저명한이란 뜻으로 뒤에 사람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사람한테 쓰는 형용사예요. 사람이나 아주 간혹 가다가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 있죠. 커리어 같은 거에는 쓸 수 있지만 아무데나 유명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뒤에 사람 오는 형용사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되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인 거죠. 자, 앞뒤 이제 명사 혹은 동사 혹은 형용사와의 호응 관계를 제대로 보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110번 볼 거예요. 110번.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쓰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동명사는 이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문제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명사 뒤에 지금 목적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역시 또 사람 명사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좀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얘랑 잘 어울리는 거 한번 골라봐야지 하니까 A, B, C, D 중에 A는 좀 이상하죠. 그쵸? 근데 나머지 B, C, D는 되게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이제 골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휘 문제가 해석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해봤을 땐 전부 다 그럴싸한 복이긴 한데 이 B가 안 되는 문법적인 이유 communicate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라고 쓰일 때 자동사예요. 뒤에 전치사 나와야 돼요. 목적어 바로 못 나와요. communicate가 타동사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생각 등을 전달하다 이렇게 써요. 생각 등을 전달하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뜻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표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할 때 vote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사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for이나 아니면 뭐 against와 같은 전치사가 있어야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누구와 인터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타동사이기 때문에 C가 답이 돼요. 그래서 자타동사를 잘 정리를 하셨으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자동사인 거 지워버리고 남는 거 이제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제죠. 괜찮아요? 당장 내일 시험을 위해서는 우리 문장 삽입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 앞문장, 뒷문장 열심히 해석해서 가운데 적절한 문장 넣는 거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이게 키예요. 대명사나 연결어. 보기를 봤을 때 보기에 대명사나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유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장 삽입 문제들 출제 답이 거의 50% 가까이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들어가 있을수록 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훨씬 아주 많이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일단은 대명사나 연결어 however 그러나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석을 해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고 연습할게요. 보실 필요 없고 문제 보실 필요 없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136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문제인데 A, B, C, D를 내가 순서대로 열심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뭐부터 봐야 돼요? 보기 찾아봐요. A랑 D. 왜? 뭐가 있으니까?
대명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BC는 제쳐두고 일단 AD부터 해석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did랑 this 나와 있을 때는 this가 답일 확률이 더 높아요. this가 답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this부터 해석이에요. 됐어요? 근데 뭐 2개 정도 해석하는 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둘 다 해석해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this가 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해석해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모자라면 this부터. 됐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146번. 역시 화면 보세요. A, B, C, D 중에서 내가 뭐부터 넣어봐야 돼요? A부터 넣어보란 얘기예요. A에 뭐가 있으니까? they 있잖아요. 그러면 146번 마찬가지예요. A가 답이었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 두 가지 기억해요. 뭐랑 뭐? 대명사 그리고 연결어 들어가 있는 보기부터 해석하고 정 모르겠으면 일단 걔네 찍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파트 7. 마지막 파트 7 얘기할게요. 파트 7 마찬가지 여러분. 키워드 잘 찾아서 열심히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지문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파트 7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파트 7 연습 문제 전부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문제 풀 땐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죠. 해설지를 보면 갑자기 한국어로 해석되어 있는 걸 보면 내가 왜 틀렸을까 싶잖아요.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냥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문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지문의 내용은 막 전공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석 잘하면 답 나와요, 여러분. 이걸로 했는데 안 되잖아 또.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파트 7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 당장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생각하고 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어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장 읽어보세요. 너무 추운 날씨와 건조한 기온에 이 작물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봤더니 질문이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이 맞는 말이겠어요? 2번이 맞는 말이겠어요? 당연히 1번이잖아요. 그쵸? 추운 날씨랑 건조한 기후는 작물한테 안 좋대요. 그러면 따뜻한 기후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1번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영어로 푸는 순간 2번을 고르는 거예요. 왜? 내가 봤던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처음 보는 단어들인데 수학량 이런 거 나온 적 없고 작물이 있었으니까 난 작물 고를 거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파트 7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함정을 많이 넣어놔요. 그래서 고유명사라든지 바뀔 수 없는 거 있죠. 정수진이 갑자기 에일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뀔 수 없는 고유명사나 숫자 개념들,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닌 평범한 단어들은 웬만하면 paraphrasing, 재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지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보기는 함정일 확률이 높아요. 오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답 함정 같은 단어가 나와 있을 때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해서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험 잘 보셔서 여기 또 멋진 후기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특강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긴 시간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수 잡는 Hackers.